오늘 발표할 내용은 비잔틴 장군 문제. 그 매번 나오죠. BFT라고 매번 나오긴 하는데 도대체 BFT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는 뭐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서 직접 논문을 좀 읽었어요. 좀 오랫동안 읽었어요. 오랫동안 읽고 나서 그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많이 다르구나를 알게 돼서 아무래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비잔틴 장군 문제 하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n equal 3f 플러스 1 해가지고 n은 이제 전체 노드의 수고 3f는 이제 악의적인 노드의 수.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전체 노드의 숫자는 3f 플러스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3분의 2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공식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저번에 핫스터프 제가 발표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좀 제대로 안 익혀서 영어가 좀 안 읽히는 감이 있어서 싹 다 번역을 했어요. 통번역을 해버려가지고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뭐 올려놔도 상관없긴 한데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비잔틴 장군 제너럴 문제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보면 되게 블로그 같은데 쉽게 보면 나온 게 컴퓨터 사이언스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안에서의 딜레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굳이 딜레마는 아니고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릴라이어블 컴퓨터 시스템은 어떠한 오류에도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릴라이어블 컴퓨터 시스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커션 해놓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딜레마, 뭐 불가능하다, 뭐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논문 자체에서는 핵심이 항상 어떻게 릴라이어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비잔틴 제너럴 프로브럼을 여기서 딱 한 줄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원래 막 유튜브나 뭐 이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BFT 관련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다들 뭐 장군 성 하나 만들어 놓고 장군 3명이 있는데 뭐 협의를 못 봐가지고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 비잔틴 장군 제너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비잔틴 장군 문제가 뭐냐면 전체 노드 수가 n개라고 할 때 A라는 노드가 본인을 제외한 다른 노드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비잔틴 장군 문제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조건 1번이 모든 결함이 없는 노드는 모두 동일한 입력값을 사용을 해야 되고 조건 2번이 이제 입력값이 문제가 없는 경우 모든 결함이 없는 노드는 제공되는 입력값을 사용해야 된다.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비잔틴 장군 제너럴 문제예요.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 두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3분의 2 이상의 노드가 정상적인 노드가 아니라면 해결 방법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적으로는 n equal 3f 플러스 1이라는 게 절대 안 나오고요. 공식도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3분의 2 이상의 노드가 정상적인 노드가 아니라면 릴라이어블 컴퓨터 시스템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전체 이제 이런 비잔틴 장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를 보자면 만약에 이렇게 3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악의적인 노드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는 노드가 악의적인 노드라고 쳤을 때 이 첫 번째 노드가 똑같이 동일하게 어택을 보냈고 이제 얘가 굳이 배신자라서 그거 행동대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결함이 없는 노드는 모두 동일한 입력값을 사용해야 된다. 동일한 입력값을 사용을 하죠. 동일한 입력 메시지를 보내니까 동일한 입력값을 사용을 하고 이제 조건 2번 같은 경우는 입력값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악의적인 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결함이 없는 노드는 제공되는 입력값을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이거 두 개 다 만족을 시키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애가 악의적인 노드일 경우에는 이게 조건이 1번과 2번이 두 개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3분의 2 이상이 안 돼도 어느 환경에서는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조건들을 다 따져봤을 때 3분의 2 이상의 노드가
정상적인 노드가 아니라면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이유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능해 한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여기서는 총 3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논문에서는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해결책은 총 3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방법이랑 서명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을 통하면 3분의 2 이상이 아니더라도, 혹은 3분의 2 이상이 정상적인 노드가 3분의 2 이상이 아니더라도, 혹은 3분의 2 이상인 환경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일단 3번 네트워크 토폴로지 조정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제대로 전달을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이 PPT에서는 뺐고요. 그래서 투표랑 서명을 좀 알아보자면, 투표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메시지를 모두 다 취합을 하는 거예요. 취합을 함으로써 이제 입력값으로 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입력값을 모두 다 예를 들어 조건 1 모두 동일한 입력값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얘가 악의적인 노드라고 할지라도, 메시지 보내는 노드가 악의적인 노드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다 보낼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쨌든 다수결로 메시지가 취합이 되고 하나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동일한 입력값을 사용을 가능하고요. 동일한 입력값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투표를 사용해도 되고, 이제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메시지를 사인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만약에 악의적인 노드가 어택, 리트릿 이런 거 다르게 보냈더라도 이제 서로 수신한 노드들끼리 이제 서로 통신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애가 잘못 보냈네, 그럼 우리 쟤 바꾸고 다르게 진행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그 메시지 전달 방법을 모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을 하면 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걸리는 거긴 한데 n equal 3f 플러스 1, 이게 논문을 쓰시다 보면 굉장히 쉽게 뭐랄까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어디다든 다 끼워 맞추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공식을. 그래서 이 공식을 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 이거 2개가 만족되는 상황에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산된 환경에서 동일한 입력값을 받는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환경인지, 그리고 제공되는 입력값을 모든 노드들이 이제 동작시킬 수 있는 환경인가, 이 2개가 만족되는 환경에서 이 공식을 써야 돼요. 이거의 잘못된 공식의 예제가 이제 제가 썼던 거. 제가 맨 처음에 물론 이 어프로치를 쓴 건 아닌데 제 졸업 논문에 어프로치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제가 맨 처음에 각각의 에이전트는 전달받는 값 중 n-1 나누기 3 이상에 해당되는 해시값을 서로 공유,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이 공식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는 결국엔 뭐 저도 어쩌다 보니까 안 쓰게 됐는데, 원래는 이런 방식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히 BF 논문뿐만 아니라 이제 그 BFT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에서 PBFT가 있는데, 이 PBFT에 관련된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크게 2가지 분류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카테고리 나누자면 이제 합의에 참여하는 노드 수를 줄여서 확장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이제 연구되는 방향이 한 방향이 있고, 이제 합의에 발생하는 통신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해가지고 이제 보통 2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위에는 물론 BFT 논문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제 3가지, 네, 파란색으로 작성한 이제 3가지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Scalable Dynamic Multi-Agent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Consensus in Permissioned Blockchain,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 노드 수를 줄였어요. 노드 수를 줄였는데 어떻게 줄였냐면 스패닝 트리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모든 노드가 다 스패닝 트리를 만들어서 각각의 그룹을 만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그룹을 만들고 그냥 논문 자체적에서 랜더마이즈 스패닝 트리를 만든다라고만, 스패닝 트리를 통해서 이 각각의 루트에 있는 노드들이 에이전트 1번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리프 노드들은 에이전트 뒤에 있는 에이전트가 된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그룹별로 합의를 진행을 하고요. PBFT 합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형태를 띄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렇고요. 그리고 SCP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이전에 논문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노드 수를 줄여서 노드 수를 그룹화시켜서 합의를 진행을 해요. PBFT 합의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아이덴티티를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은 퍼블릭 키랑 IP랑 POW 솔루션, 그러니까 논스 값을 합쳐서 아이덴티티를 생성을 하고 그 아이덴티티가 완성된 애들끼리만 랜덤으로 그룹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합의를 진행하고 취합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노드가 굳이 POW 솔루션, 넌스 값을 사용을 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겠느냐, 굳이 안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넌스 값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조금 덜 악의적이지 않겠냐, 이게 보안적으로 조금 안전하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 비잔틴 컨센서스 vs 이제 하드웨어 어세스 시크릿 쉐어링 같은 경우는 얘들은 이제 통신량을 줄였습니다. 기존에 이쪽에 보시면 기존의 PBFT는 막 서로 메시지를 합의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통신을 왔다 갔다 거리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프로세싱 이제 전처리 기법을 사용을 해서 프라이머리 노드가 처음에 시크릿이라는 이제 값을 먼저 공유를 해요. 그다음에 그 시크릿 값하고 노드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메시지하고 이제 합쳐가지고 계속 이거를 프라임 노드가 확인을 하고 다시 전파하고 확인하고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보다 통신량을 조금 많이 줄여가지고 속도를 증가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BFT 논문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BFT에서 나오는 그 N=3F 플러스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럼 BFT 계열에서 이제 파생된 PBFT 그리고 지금 BFT 계열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